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이용석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4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상승세를 기대해봤지만 보합권에서 등락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4.2% 상승한 3,100포인트의 강보합권 머물고 있고요. 코스닥도 0.35% 상승한 967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화학, 은행 업종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반면에 최근 흐름 좋았던 건설 쪽 섹터는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세투리온 레키로나주의 최종 허가 여부가 2시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입니다. 레포트 내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뤄집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란톡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의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주식잔소리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럼 함께 하실 전문위원님 두 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위원님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죠? 두 눈으로 보고 있죠. 자세히 설명 좀 이게 해주세요. 시장이 좀 흔들거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뭐 수급 주체가 워낙 이게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박스권형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박스권형으로 좀 보되 무리하는 그런 전략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보다는 못 올라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고점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이 좀 많이 흔들리는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 못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못 올라 있는 종목들 보자는 말씀 해주셨고요. 다음 하채기 위원님 만나볼게요.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채기 의원입니다. 네, 하채기 위원님은 오늘 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상승과 하락을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인데 그래도 다행인 게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좀 상승을 좀 출발하면서 그때부터 지금 국내 시장이 좀 마이너스에서 좀 플러스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여기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글로벌 지수들의 약간 차별화가 좀 발생할 수 있다. 지금 뭐 유럽의 독일이라든가 그리고 미국은 이제 뭐 사상 최고가를 좀 갱신하는 그런 흐름인데 이쪽 지금 관련된 지수들은 조금 좋게 좀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한국이라든가 중국 지수 같은 경우는 좀 좋지가 않은 흐름을 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벌 지수들이 차별화가 좀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인이신 분들 이제 막 주식 시작하신 분들 아마 종목들이 아마 대부분 시장에서 알려져 있는 종목들을 많이 보유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현금을 조금 최대한 좀 많이 좀 확보를 해 두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되겠다. 리스크라는 것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리스크가 발생하고 나서 대응하려고 하면은 특히 주인이신 분들은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분들은 최대한 현금 확보를 조금 많이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경험 있으시고 그러신 분들은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 많이 상승하지 못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무리하지 않게 또 비중도 너무 많이 닿지 않고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이 가두리 장세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자, 주린이 분들은 시장에서 좀 현금 확보 전략 그리고 좀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 공략해보는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럼 문자 상담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서 그리고 우정바이오, CN투스 성진, LS 일렉트릭입니다. 자, 문자 상담은 하채기 위원님께서 도와주실게요.
예, 뭐 동서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비중이 한 25% 되시고 지금 매수가가 보니까 32,000원이 되네요. 지금 여기 부근에서 잡으신 것 같아요. 뭐 앞에서 잡으셨던지 아니면 최근에 올라온 자리에서 잡으셨던지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주가가 좀 올라왔습니다. 뭐 동서 같은 경우는 식품 관련된 좀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뭐 식품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당연히 뭐 주가가 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뭐 우편 공장 같은 경우는 뭐 인천시하고 해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업무 협약 체결도 최근에 조금 이루어지는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도 약간 우리가 연계해서 좀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좀 주가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는 한번 강하게 좀 터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만들어졌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신규 매수를 하셔가지고 들어가시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나오기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보유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시세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확인을 좀 되겠는데 일단 얼봉을 좀 보고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거래량이 더 터지면서 폭발을 한다고 하면은 47,900원까지도 우리가 한번 열어놓고 좀 대응을 해보시자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매수가를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거래량이 폭발하게 되면은 47,900원까지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 우정 바이오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음압병실 관련주로서 좀 올라갔던 그런 부분, 뭐 치료제 이야기가 나와도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가 솔직히 확진자가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늘어날 것인지 아니면 계속 감소할 것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로 유동적이기 때문에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좀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빠진 거에 대한 반등 부분은 조금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다. 그래서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 추세 자체가 보시면 여기에서 올라갔다가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추세가 하향으로 좀 돌아서는 여기서도 저점을 좀 깨버리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은 추세를 가장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파동을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이 되겠고요. 지금 매수가가 지금 11,950원 거의 12,000원 정도 좀 되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격대가 점점 이 고점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반등이 나왔을 때는 좀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은 좀 전략이 좀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가격대를 좀 봤을 때는 한 10,000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조금 볼 수 있겠다. 그래서 10,000원 정도 좀 올라오면은 거기에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또는 10,000원에서 11,000원 사이 이 가격대까지는 조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00원에서 11,000원에 오면은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비중도 많이 안 하시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좀 시장에서 알려진 종목 마시고 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말씀드릴 종목은 세 번째는 CN투스 성진이 좀 되겠는데 이게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1월 28일 날 좀 상장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지금 상장되어 있는 부분에서 내용을 좀 보면 섬유 쪽 관련된 사업을 좀 진행하는 것으로 또는 뭐 도장 설비, 뭐 플랜트 관련된 한데 솔직히 이 상장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좀 자세하게 좀 조사를 하고 좀 들어가야 되는데 저도 여기 신규 상장들은 별로 좀 관심을 좀 갖지 않아서 마스크 관련된 부분도 좀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마스크 같은 경우는 판매가 되고 있지만은 폭발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내야지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될 수 있으면 신규 상장 종목들은 안 하시는 게 왜냐면 시장에서 좀 평가를 좀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 빅히트라든가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평가를 일정 부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좀 주가 좀 변동이 좀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매수가가 지금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9,800원이기 때문에 거의 3만 원 가격대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는 좀 분봉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한 번 정도는 주가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시장이
시장이 밀려버리면 같이 밀리는데 시장이 크게 밀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일정한 부분 좀 가격대 좀 올라갈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한 26,000에서 28,000원 정도에 조금 올라오면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될 수 있으면은 신규 상장 종목들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은 자, LS 일렉트로닉이 되겠는데 이 LS 그룹은 당연히 LG에서 프로다이에서 떼어져서 나오는 그런 회사가 좀 되겠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력 설비 쪽 그래서 전기 전자 계측 관련해서 좀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전력 관련해서 케이블 또는 또 태양광, 전기차 이렇게 또 수소차 연결해서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의 조금 흐름을 좀 보면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주가가 내려갔다가 올라오지 못했던 그래서 조금 답답한 쉽게 말하면 크게 움직이지 않는 좀 투자자를 심리적으로 많이 괴롭히는 그런 종목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매수가가 69,800원. 거의 한 7만 원 가까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이 가격대가 좀 된 것 같은데, 주가를 좀 보면은 이제 바닥에서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오히려 이렇게 좀 빠졌을 때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70%가 좀 되다 보니까 일단은 좀 비중을 좀 줄여가시는 것도 하나의 좀 전략이 되겠는데, 나는 그런 건 상관없다. 그냥 회사가 좋으니까 계속해서 갖고 갑시다 하면은 그냥 계속해서 70% 비중을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아니다 조금 줄여서 가실 것 같다 그러면 이게 매수가에 좀 올려면은 비중을 30%만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좀 정리를 하시고 가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제가 볼 때는 조금 인내를 하시면서 가신다 하면은 손절 라인은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계속해서 좀 홀딩을 좀 하시고 목표가는 한 79,000원에서 8만 원까지 한번 보고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서 그리고 우정바이오, CN투스 성진, LS 일렉트릭 상담해 주셨습니다. 동서는 조금 더 보유 목표가는 47,900원 잡아주셨고요. 우정바이오는 음압병실에서 관련돼 반등 나왔을 때 정리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CN투스 성진은 신규 상장 종목을 조금 배제하자는 의견 주셨고요. 26,000원에서 28,000원 정도에서 대응하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LS 일렉트릭은 좀 장기적으로 빠졌을 때 좀 비중 줄이기 그리고 30%까지 비중 좀 줄여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098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인터플렉스입니다. 인터플렉스고요. 매수가는 16,350원, 비중은 20%, 손실률이 지금 7.6%네요.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손실률은 좀 계시네요. 네. 네, 단기적으로 보셨어요? 장기적으로 보셨어요? 중기 정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중기 정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종목 우리 전문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중기로 좀 보셨다. 네네.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 PCB 쪽인데 경쟁사가 좀 BH가 있고요. 그죠? 네네. 그러면 BH의 주가를 보게 되면 BH나 혹은 인터플렉스나 거기죠? 네. 흐름들이 좀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죠? 네네. 올해는 인터플렉스가 이게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이렇게 적자가 좀 계속 났었어요. 네네. 근데 올해는 턴어라운드가 좀 될 거다라는 그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봉 차트예요. 주봉 차트. 주식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3년 정도 됐어요. 그럼 이제 차트는 대충 보실 줄 아실 거예요. 그죠? 네네. 지금 보면 박스권역이죠? 네네. 박스권역이게 되면 보통 거래를 할 때는 두 가지로 좀 보잖아요. 하나는 이 박스 상단을 넘어갔을 때 매수를 하거나 네네. 아니면 하단권역에 있을 때 매수를 하거나 두 가지로 네. 하죠. 네. 공격적인 성향이신 분들은 요 넘어갈 때 따라 들어가시는 거고 좀 네.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하단권역에서 좀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할 거예요. 네네. 여전히 박스권역이에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박스권역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부로 좀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1월 말에서 2월 초에 형성돼 있던 저점 자리대 있죠. 네. 그 자리대는 뭐 가급적이면 지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자리대는 지지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그러면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수가가 16,350원인데 네. 그 자리대 위로는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여져요.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우려할 부분들은 없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도 보게 되면 작년하고 올해 1월 달에 요 자리대에서 박스권역이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요거를 뚫고 넘어가려면 지금 매수를 한 단가를 뚫고 넘어가려고 하게 되면 네.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있겠죠. 거래량이 증가돼야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과거에 이렇게 고점을 넘어가게 되면 거래량이 증가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래량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제 만약에 여기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게 없이 반등이 나와서 매수가 부근에 만약에 왔어요. 매수가 부근에 왔는데 거래량 증가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럼 일단 다 때리세요. 다시 밀릴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많이 밀린다고요? 네, 네. 다시 되밀린다고요. 매수가까지 부근까지 올라갔는데 네, 거래량의 증가가 11월 달, 12월 달처럼 100만 주 이상씩 터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럼 일단 매도하세요. 그거보다 네.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네, 만약에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150만 주 이상 터지면서 16,000원대 매수가를 뚫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네, 그럼 네. 그거는 좀 더 가져가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플렉스 거래량 없이 매수가용 매도 의견 주셨고요. 거래량이 있으면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도 받아보겠습니다. 3608님이 전화 주셨는데요. 자, 오스코텍 매수가는 3만 원이고요. 비중 50% 수익 보고 계시네요. 28% 정도 수익이시네요.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우선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28% 수익 보고 계세요. 우선 수익 축하드립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잘못 알아서 달러 지금 같이 샀는데요. 네. 제가 산 게 아니라 14,000원에 샀어요. 네, 지금 TV 소리는 좀 줄여주시고요. 네, 저희 줄였어요. 전화로만 예. 통화를 할게요. 예, 예. 네, 예. 딸한테 물으니까 둘이 같이 사놨거든요. 14,000원에 샀다 그래요. 14,000원요. 오스코텍을 지금 14,000원에 샀다는 말씀이세요? 예. 아. 그러는데 뭐 7만 원까지 같이 팔아야 되는데 우리 딸이 욕심을 너무 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려왔는데 네. 지금이라도 뭐 팔아야 될지 뭐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 종목 그러면 전문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이거 전에 저하고 통화했잖아요. 예, 했긴 했는데요. 제 원금 이거 빼시라고 했죠? 아니 그때는 그랬는데 이게 딸의 뭐 의견 따라주시라고 했나? 따님의 의견을 어머니 그 따님이 이거 얼마 간다라고 했는데 예. 어머님은 많이 올라갔으니까 난 팔고 싶다. 예. 근데 따님이 샀기 때문에 따님은 더 가져간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맞아요. 따님의 의견을 따라라 얘기를 했을 거고. 그런데요 지금 너무 자꾸 내려가니까 나는 딱 팔고 싶었어요. 자, 따님의 의견을 따르세요, 어머니 이것도. 예, 그럼 들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이게 따님이 중장기로 길게 투자를 해왔어요, 그죠? 예, 이제 산 지 한 2년 됐죠. 얼마요? 2년. 2년? 네. 2년인데 14,000원이라고요? 2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14,000원이면 그 자리대가 올 수가 없는데? 최소 4년째, 3년째 이때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럼 어머니 보자고요. 예. 어머님도 사셨어요? 따님도 사셨고? 예, 내하고 같이 한 계좌에 같이 하고 있어요. 아, 그럼 어머니. 그리고 내 돈도 그 들어가 있고 다 안 들어가 있고 지도 안 그러면 되고 어머니 했는데. 그러면 이거예요. 따님은 나는 고다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팔까 이런 생각도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더 빠질까 봐 겁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겠죠? 네, 그리고 팔고 피부로 픽스인가 하면 그거 살까 이러더라고요. 자, 어머니 그거는 일단 뭐 모르겠고요. 예, 지금 구간에서는 이게 예,
임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어요. 예, 예. 급락이 나왔던 상황이고 네. 3만 원 이게 14,000원짜리대에서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오셨는데 네, 네. 만약에 저였다라면 저는 이거 원금은 뺐을 거예요. 제 투자금은 회수를 했을 거예요, 이미. 근데 이제 따님이 고 한다고 해서 따님의 의견을 좀 따라 주시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네. 어머님 같은 경우 그거에 이제 빠지니까 더 빠질까 봐 이제 불안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 예, 예. 그렇죠. 지금 100% 이상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죠? 예, 예. 아직도 저는 변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이미 100% 이상 내 투자한 금액 이상 수익이 나고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면 원금만 빼세요. 원금만. 원금만요? 어차피 1,000만 원 투자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수익금만 1,000만 원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예, 예, 예. 그러면 원금을 빼놓게 된다라면 그 원금으로 이 종목이 다시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서 수익을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리고 나서 그 원금은 다른 종목 어머님이 보고 있는 종목을 사시면 되죠. 저는 정말 시버럼 틱스가 하면서 하려고요. 그건 괜찮을까요? 모르겠어요, 어머니. 그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고 예, 그 어머님이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근데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반등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반등은 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계속 지금 흘러내려갔고요. 응? 예. 계속 흘러내려가잖아, 자꾸요. 조금씩. 과거에는 조금씩 흘러 내려갔다가 올라갔잖아요. 예,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참으셨어요? 이거 이렇게 흘러 내려갈 때 어떻게 참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뭐 또 딸이 이제 같이 사놔서 딸이 하니까 마음을 믿고 있었는데 7만 원대에 파락파락 그렇게 안 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 아유, 그러니까 어머님 돈은 어머님이 따라서 하세요. 어머님 판단에. 따님한테 설득하려 하지 마시고 예. 어머님 돈, 따님 돈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예. 그럼 어머니 팔고 싶으면 파는겨. 따님이 갖고 가고 그래 너는 고해라 난 팔란다. 파시면 돼요. 그리고 어머니 뭐 TV 로봇 특신지 뭔지 그걸 사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예. 그 부분에서 공부를 해서 어디에서 살까 그 고민해보면 되고 저는 지금도 변하지 않는 거는 네. 주가가 빠지면 계속 빠질 것 같아요. 그죠? 예. 올라가면 한없이 올라갈 것 같은 게 주식이에요. 예, 사람의 맞아요. 심리가 그렇더라고요. 맞고. 예, 그러니까 예, 예. 지금 질질 흘러 내린다고 말씀하시니까 계속 빠질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네, 네. 반등은 일부 좀 더 나올 걸로 좀 보고 있어요. 전 4만 원대 위로 반등이 좀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때 좀 비중을 줄이시든가 그때 뭐 아, 따님이랑 예. 또 상의를 해보세요. 따님은 또 고 할 것 같은데 예. 어머님 불안하다 하시게 되면 어머님은 그냥 원금을 빼시든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다른 종목 쪽에 투자를 해보셔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고마워요. 네, 오스코텍 이제 원금 빼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 노란톡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주식잔소리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참여 가능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라이브 방송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 현대위와 후성인데요. 자, 문자 상담은 하채기 위원님께서 도와주실게요. 네, 뭐 카카오 게임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뭐 넷게임즈가 좀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이었고 요즘 또 게임즈들이 조금씩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특히 이제 텐센트 쪽에서 이슈가 좀 나오면서 올라왔던 그런 부분인데, 자 이거는 이제 그 보호 외수 물량이 좀 풀리면서 10월 12일이었죠. 여기 한번 급락을 맞았어요. 기관 쪽에서 나오는 물량이 한 435만 주 정도 됐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안정을 좀 찾아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니까는 매수가가 5만 원이셔서 좀 수익을 내권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격대를 한번 잡아보면 이 정도 가격대가 좀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주가가 이평선이 이제 살짝 펼쳐지는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앞부분도 지금 돌파를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채워지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조금 더 보유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일단 여기에서는 자 6만 원입니다. 이걸 돌파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올라가서 뭐 7만 원에서 7만 5천 원까지 돌파를 그래서 6만 원은 가려면은 살짝 거래 라인이 터져 주면서 올라가야 되겠고 그러게 되면은 7만 5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갖고 가자는 말씀드리겠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이쪽 라인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쪽 라인을 좀 지금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4만 5천 원을 손절 라인을 잡고 목표가 대응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현대 이하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현대 그룹주들이 다 올라왔죠. 뭐 현대차, 기아차, 뭐 만도, 현대모비스, 현대 이하도 다 올라오면서 그룹주 전체적으로 좀 올라왔는데 이제 바로 전기차, 수소차 등 성장주로서의 좀 가치가 부여가 되면서 좀 올라왔던 그런 부분이고, 뭐 현대 이하 같은 경우는 현대 자체 뭐 기술력을 현대 이하에서 다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또 오비스도 이제 있긴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자동차 부품주로서 뭐 수소차, 탱크, 연료 이런 부분에서 좀 개발하고 있는 부분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은 어느 정도 쉬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자리가 좀 됐다는 거고, 자, 매수가 점은 62,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이 정도 가격대가 되신 것 같아요. 여기서 저 급등하는 이 양봉, 이날 1월 4일에 좀 잡으실 것 같은데, 그 비중이 한 50% 정도 좀 되신다라고 보시는데, 이거를 저는 조금 매수가가 낮게 좀 잡았더라면은 좀 더 쉽게 리딩 하시면서 갈 수 있을 텐데, 조금 비중이 50% 잡혔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매력이 있다. 앞으로 전기차라든가 뭐 수소차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판매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정책적으로도 그렇게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성장주라기에도 한 번씩 쉬었다 갑니다. 이전에도 뭐 에코프로라든가 LNF 같은 경우도 한 번 갔다가 쉬었다 가고, 후성 같은 경우도 이전에 한 번 갔다가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 같은 경우도 여기서 한 번 정도는 쉬었다가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전략을 좀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보유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21선을 좀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1선을 이탈한다 하면은 절반은 정리를 하시고요. 절반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가, 자, 5만 원 또는 5만 원 밑에까지 온다 하면은, 매수가 밑에 되겠죠. 매수가 밑으로 온다 하면 다시 한번 매수를 하셔가지고 주수를 늘려가는 전략을 좀 가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목표가 같은 경우는 자, 월봉으로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서 저항을 좀 한번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 저항을 좀 돌파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하게 된다 하면은 뭐 15만 원까지도 한번 요거 좀 대응을 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15만 원 돌파를 하게 되면 그 이후로도 충분히 좀 올려서 좀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전략을 잡으셔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후선이 되겠는데요. 후선, 아까 뭐 후선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기에서 아까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그리고 나서 2007년도에 한번 찍고 나서 올해 작년이죠. 3월까지 다시 한번 늘려줬죠. 아무리 성장주라 해도 일정한 부분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후성도 다시 지금 성장주의 방향을 좀 맞춰서 전기차, 2차 전지 해가지고 뭐 탄소 배출권에서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겠는데, 이 일봉을 좀 봤을 때 주가가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 가치는 뭐 더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열려 있지만은, 그래도 아무리 성장주에도 일정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쉬었다 가는 것은, 그거는 주가의 섭리뿐만 아니라 자연의 섭리입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쉬었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보유해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매수가가 지금 12,400원이 되신 것 같아요. 보시면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12,400원.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가격대죠. 11,589원, 11,600원 정도 이 부분에서 지금 맞고 지금 올라왔는데, 이걸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13,000원까지 갈 수 있는데, 돌파를 하지 않고 밀린다고 하면은 11,000원까지도 좀 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자, 여기 지금 어제였네요. 오늘 저가네요. 오늘 저가 11,650원인데 11,600원을 이탈한다고 하면은 정리를 하시고 여기에서 밑에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 목표는 한 13,000원에서 좀 대응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는 보유 의견 손절가는 45,000원 잡아주셨고요. 그리고 현대위안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20선을 이탈하면 절반 매도 의견, 또 매수가 밑에선 재매수 의견까지 주셨고요. 목표가는 15만 원 잡아주셨네요. 자, 우성은 단기적으로 보신다고 하셨어요. 손절가는 11,6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366번님이 전화를 주셨는데요. 자, 선창산업이고요. 매수가는 5,800원, 비중이 50%네요. 지금 손실을 지금 20.9% 손실률을 보고 계신데요.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손실을 좀 네. 보고 계세요. 예, 네, 비중도 50%로 좀 높은데, 예, 자, 이 종목 우리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어머니도 혹시 이거 상담 받으신 적이 있지 않으세요? 예, 예, 받았어요. 갖고 답답해서 계시라고 했죠? 전화해봅니다. 예? 갖고 계시라고. 예, 그러니까 많이 답답하신 것 같기는 한데 손절하세요. 그럼 손절 못 하시잖아요. 그죠, 어머니? 예. 그럼 어떻게 갖고 계셔야지. 그죠? 아, 예. 지금 이게 1,800원대까지 빠질 때까지도 잘 버텨주셨어. 예, 잘 버텨주셨는데 이게 이제 올라가고 난 이후에 징그럽게 안 올라가니까 예. 다른 종목군들 올라가는데 이 그지 같은 거 왜 안 올라가 막 속도 상하고 그러실 거예요. 그죠? 예, 예. 이제 보자고요. 예. 선창산업이 이 건자재 쪽 섹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이 합판 만들고 뭐 이런 얘들 이런 걸 만든단 말이에요. 예, 실적이 과거에서부터 일단 안 좋았어요. 그죠? 예. 실적 안 좋았던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실적이 안 좋았는데 이게 원래 올해 이 코스닥 종목이었으면 요거 관리 종목이에요. 요 코스닥 종목이었으면 올해 관리 종목 들어갈 거예요. 이게 아마 이게. 예, 근데 예. 이 친구는 거래소 종목이란 말이에요. 거래소. 예. 그렇기 때문에 관리 종목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리고 재무 구조도 좀 괜찮고 예.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건설 쪽에 건자재 쪽에 있는 종목인데 주당 자산 가치가 10,000원이 넘어요. 그죠? 예, 예. 근데 그러면 정부에서 지입을 늘려서 많이 공급을 확대할 거라고 그랬죠, 어머니. 네네. 그러면 선창산업한테는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도움이 되겠죠. 예. 그리고 SOC 사업도 많이 늘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 과거에 3년 동안, 4년 동안 실적이 안 좋아서 계속 빠졌단 말이에요. 예. 계속 빠졌는데 이제 부동산 대책 나오고 뭐 하면서 어찌됐든 긴 관점이지만 공급에 대한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면 선창산업도 어느 정도 수혜가 되겠죠? 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갖고 있어야겠어요? 이거 그지 같은 거 안 올라가? 그래서 멀가지를 팍 쳐버릴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갖고 가야 갖고 가기는 갖고 왔는데 너무 손실이 좀 답답하니까 내가 손실이 좀 전화. 많이 나고 계셔가지고 예. 좀 이렇게 좀 답답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 지금은 갖고 계셔야 돼요. 이거 어머님 매수 단가 순식간에 확 하고 올라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좀 갖고 계세요, 어머니. 네, 수고했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선창산업 좀 힘들더라도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자, 다음 전화도 받아보겠습니다. 6762번님이 전화 주셨는데요. 빅히트입니다. 네, 17만 5천 원의 매수가 형성하셨고 비중은 30%, 지금 40% 수익률 보고 계시네요.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우선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제가 이거를 길게 가져가고 싶은데요. 네. 괜찮을까 해서요. 올 연말까지 보고 싶거든요. 올해 연말까지요? 네네. 네, 잠깐 이 종목 전문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말까지 보고 싶으시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친구가 네네. 작년 10월 달에 상장을 했어요. 그죠? 네네. 보호회수 물량 6개월짜리 얼마 나왔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아니요, 그건 모르겠어요. 1년 차도 확인 안 하셨고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먼저 확인하셔야겠죠. 네. 그 확인을 먼저 하시고 네. 비중이 이제 30%신데 이 친구가 그 얘기가 있어요. MSCI 리밸런싱 부분들 때문에 신규 편입이나 뭐 이 부분들 전망이 좀 나오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반반이에요. 반반. 이게 그 적용 요건이
됐다가 안 됐다 이게 간당간당해요. 이 몇몇 종목군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네. 이게 딱 명확하게 이렇게 딱 나왔던 윤곽이 딱 드러났었는데 빅히트는 됐다가도 안 됐다가도 이거 좀 약간의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거든요. 네. 그건 추이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종목이 35만 원을 찍고 나서 14만 원대까지 밀렸다가 이제 반등이 좀 나왔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게 하락폭의 절반 정도 되돌림이 나왔어요. 네. 저점에서 이제 하락폭의 절반 정도 되돌림이 나왔거든요. 저라면 요거 절반은 챙길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나머지 20% 팔고 10%는 어디까지 가져가면 될까요? 절반을 팔고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 올 연말까지 가져가 보시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네, 네. 한 21만 원짜리 때 깨지면 다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 네. 나머지는 추세 대응을 해보세요. 21만 원 깨지지가 않는다라면 네. 좀 더 가져가 보세요. 아, 만약에 가게 되면 한 30만 원 언저리 때까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아, 네. 그러니까 21만 원을 뭐 하고 21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네. 정리를 하고 네. 지금 절반 정도는 챙겨 놓으시고 아, 네, 네. 나머지만 가져가는데 21만 원 깨지면 다 전량 차익. 네. 그리고 깨지지가 않고 올라가게 되면 30만 원 정도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보유예수 물량 확인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빅히트 지금은 절반 정도 매도 의견 주셨고요. 나머지는 연말까지 보시는데 21만 원 선이 깨지면 정리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으로 받아볼게요. 자, 유튜브도 상담이 들어왔네요. 유튜브는 더존 비주원 전망이 궁금하다는 의견 주셨고 그 문자는 CJ ENM, 네이버, 한양 ENG까지. 자, 이 종목들 하채기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지금 유튜브 은구님께서 더존 비전 전망에 대해서 좀 문을 보셨어요. 회사 가치를 좀 봤을 때는 아주 유망하죠. 코스피 종목이기도 하고,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했고, 또 시장 점유율도 1등을 유지를 하고 있고, 전사적 ERP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사업을 좀 진행한 그런 부분이었고, 실적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고 꾸준하게 좀 나아지고 있고, 재무 구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꾸려가고 있는 그런 회사이긴 한데, 자, 이게 월봉이라든가 주봉이라든가 이렇게 연봉을 좀 보고 봤을 때 연봉을 한번 볼게요. 네, 보시면 이게 10,000원짜리가 13만 9천원가 됐거든요. 10배가 넘게 지금 나왔죠. 저 월봉을 좀 봐도, 자, 바닥에서 2014년도부터 꾸준하게 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갔다. 자, 이 말은 상방은 얼마 안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방은 제한적으로 좀 열려 있는 그런 부분이고 오히려 하방으로가 조금 더 무게를 좀 둬야 되는 그런 종목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더라도 얼마 가지 못하고 끝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좀 된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회사고 자기들 재물을 가지고 있고 실적이 나온다고 제로 갖고 있더라도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쉬어가는 그런 타임이 되니까 이거는 그냥 한번 주가의 흐름을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그냥 보시지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는 저는 자제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J ENM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오늘 좀 5% 정도 좀 하락세가 지금 나오는데 특별하게 어떤 이슈가 있어서 지금 주가가 흔들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흔들리는 투자 의견이 좀 떨어졌네요. 실적 눈높이가 낮아지면서 투자 의견이 조금 좋지 않다는 게 좀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요즘 엔터 관련된 방송 부분 대부분 다 지금 좋지가 좀 않습니다. 특히 영화 같은 경우는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번 명절에도 5일 이상 금지가 됐기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아니지만은 반드시 이 코로나라는 것은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능력은 예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다 해결을 했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가 지금 15만 원에서 15만 3천원이네요.
이 정도 좀 돼서 오늘 조금 하락세 좀 나와서 조금 불안해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볼 때는 뭐 불안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 좀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밀린다가만 14만 4천 원까지 밀렸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주가를 좀 봐도 좀 얼봉을 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꼬리 달린 부분 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좀 터졌기 때문에 그리고 지지대가 좀 막혀 있고 영화라든가 엔터 이쪽 드라마 쪽 봤을 때 지금보다도 더 악한 상황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제 버티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악한 상황보다는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전망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장기적으로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겠는데 만약에 단기적으로 대응을 좀 하신다고 하면은 자 여기에서 오늘 장중에 매수가가 온다 하면은 매수가 정리를 하시고 14만 4천에서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안 온다 하면은 계속해서 손절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비중 10%니까 계속해서 끌고 가시고 나중에 추후에 시장이 조금 좋지가 않아서 동반 하락이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10%를 더 추가 매수 아니면 또 15%를 추가 매수하셔서 다시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보유하시다가 시장이 빠져가지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대응을 못 하실 것 같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네이버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의 대표적인 좀 회사죠. 카카오하고 지금 네이버하고 과거에는 카카오 가면은 네이버가 좀 가져왔고 네이버 가면 카카오가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즘은 동시에 같이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장기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그리고 나서 얼봉을 보시면 상승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일단 좀 이게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보시면 엘리엇 파동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엘리엇 파동을 보시면은 일단 1차적으로 한번 상승했죠. 그다음 2차적으로 나왔고 이제 3차. 보통 이제 하신 분들이 1, 2, 3, 4에서 5파동 말씀하시는데 지금 5파동이죠. 나오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엘리엇 파동이 이제 3번 정도는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로 이제 4번, 5번 사이클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라든가 모멘텀 이런 쪽으로 좀 갖춰서 갈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이 구간에서는 마지막에 엘리엇 파동의 시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는 좀 전략을 좀 잘 세우셔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자 29만 5천 원 정도 가격대가 되신 것 같아요. 한 30만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 더 보유를 하시되 이거는 지금 최고가가 좀 갱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로 뭐 어떤 저항대나 매물대를 잡고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가의 흐름을 좀 보고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뭐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쪽에서의 뭐 셀 물량 파는 물량이 좀 나온다 그러면은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온다 하면은 정리를 좀 하시는 부분 아니면은 주가가 잘 가고 있다가 뭐 음봉이 조금 크게 좀 만들어지면서 수급이 메이저 수급들이 좀 나오거나 아니면 꼬리가 좀 길게 만들어지는 그런 자리가 나온다 하면은 그 흐름에 의해서 생물에 의해서 좀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한양 ENG가 좀 되겠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도 좀 올라왔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우주 관련된 항공 테마들이 좀 연계가 돼서 올라왔다.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의 미국 정부 중에서 이제 화성 부분에 대한 항공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좀 나왔었던 부분. 또 그전에 또 중국 시장에서도 항공 관련된 종목들 좀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항공 산업, 반도체, 디스플레이 연계해서 좀 올라왔던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자 이렇게 좀 주가의 좀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 자, 연봉을 한번 좀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연봉을 좀 봤을 때 2013년도부터 계속해서 좀 올라오다가 지금 2020년에 한번 시장에 충격받고 올라오는 그런 부분인데, 자, 이 종목도 지금 장기적으로 좀 많이 좀 올라왔습니다. 쉬지 않고 지금 올라왔던 부분, 또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도 좀 올라왔던 그런 부분이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가가 이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타임도 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지지죠. 단기적으로 좀 추세가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이 추세에서도
이 저점 16,000원대 이쪽 라인을 좀 손절 라인으로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추세도 이탈하고 저점도 이탈하는 그런 때문에 이 부분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목표가가 19,300원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최근에 이 상승하는 이 자리에서 지금 매수하셨기 때문에 목표가가 갑자기 다시 한번 이 제로가 발동이 돼서 매수가가 온다, 매수가를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빠진다 하면 15,700원에서 이탈하게 되게 되면 61선도 이탈하고 저점도 이탈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추세선을 이탈하면서 계속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 전략을 좀 세우셔서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더존 비주얼 좀 많이 올라서 투자는 자제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CJENM 장기적으로 끌고 가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시장이 빠지면 추가 매수 의견까지 주셨네요. 그 네이버는 또 주가 흐름 보고 대응하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한양 ENG는 올라오면 매수가에서 정리하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5225님께서 전화 주셨는데요. 고바이오랩이네요. 네, 매수가는 56,700원, 비중은 30%, 지금 손실률이 27.9%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522님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손실 좀 많이 보고 계신데요. 예, 예. 네, 좀 마음이 좀 아프실 것 같은데요. 고바이오랩, 자, 고바이오랩 바로 전문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56,7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예, 예. 이게 단기로 일단 들어가신 거죠? 예, 그 JP 모건 관련 그때 보고 제가 네. 조금 공부해가지고 사긴 샀는데 네. 너무 높은 가격에 제가 매수를 한 것 같아가지고. 자, 그러면 일단 단기적으로 보셨다라면 대응이라는 걸 하셨어야 되는데 어머님 아예 조차 안 하셨어요. 예, 성장 주인 건 알고 계시고요. 예, 예. 보유예수 물량 풀리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예, 예. 알고 계세요? 그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처음에 그 공부했을 때는 네. 그 마이크로 뭐 그 줄에서 조금 전망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어머님 조금 전에 처음에 여쭤봤을 때에는 예. 단기적으로 보셨다고 했는데 아니 단기 아니에요. 단기 아니에요? 단기는 아니. 예. 신규 상장 종목이죠, 어머니? 예. 특례 상장이란 말이에요? 예, 제 신규 상장 제가 신규 상장인지는 알고 제가 한 거거든요. 그러면 1개월 차 보유예수 물량 나왔을 거고 3개월 차 보유예수 물량 출회가 될 거예요. 예. 6개월 차도 있고 전환사채 추가되는 물량도 제가 대충 보니까 한 20만 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량도 나올 수가 있고요. 제가 거기까지는 잘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투자서 이게 지금 신규 상장주는요, 어머니. 예. 상장하고 나서 추세가 꺾여버리면 한 최소 6개월 동안은 안 쳐다보는 게 좋아요. 과거에 어머니 그 SK바이오팜 알고 계시죠? 예. SK바이오팜 상장했을 때 얼마나 관심 많았어요. 그죠? 예. 그리고 나서 계속 빠지고 있어요. 지금도 못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러면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네. 이제 11월 달에 했으니까 12, 1개월 차 보유에서 나왔을 거고 2월 달, 12, 1, 2월 달, 2월 18일 날 보유예수 물량 3개월 차 얼마 해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요거 체크해야 될 거 6개월 차 해야 되고 1년 차 해야 되고 그 부분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중장기적으로 했는데 56,7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예. 자, 장기적인 전망이 있어서 매수를 했다는 건 좋지만 비중이 30%를 한꺼번에 매수한 거는 일단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만약에 주가가 이 회사가 정말 좋아서 지금 임상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면 더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거를 그 매수 방법을 잘 몰라서 저는 제가 그냥 무조건 그냥 이렇게 한 거 같아요. 제가 제가 이거 시작한 지 주식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주식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다? 예. 지금 어머니 이거 손절하시라면 손절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제가 이거를 뭐 장기를 본다 그러면은 저는 뭐 1년도 볼 수 있는 자금인데 뭐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길게 그냥 가지고 그냥
보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걸 제가 좀 궁금해서요. 어머니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게 신규 상장주라 네. 좀 애매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봐야 돼요. 제가 제일 약한 게 제약바이오 쪽은 제일 약해요. 어렵고 사실. 근데 임상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종목을 한다라면 저는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45,000원, 46,000원대 위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저는 일부 좀 줄일 것 같아요. 좀 줄였다가 다시 볼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일단은 보유하고 그 선이 나오면은 줄이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거 아마 주가 빠지면 이거 4만 원도 깨고 내려갈 거예요, 이거. 지금 비중 좀 줄이실 수 있으면 이거 지금 줄이는 건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일단 반등 시에는 좀 줄이시고 지금 일단 좀 가지고 계세요. 힘드시더라도. 아시겠죠, 어머니? 제가 지금 제 그 보유 중에서 지금 뭐 15% 정도 그냥 손절하는 게 지금 나은 상황인가요? 저라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다시 기관 쪽에 이게 일단은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요 한방이라는 게 있어요. 한방 한꺼번에 확 올라가는 거 있죠? 올해 1월 달처럼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학회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좀 지켜보세요, 어머니. 지금 일단 지켜보시고 45,000원 위로 가게 되면 일부 좀 줄이세요. 45,000원 조금 일부 줄이고 52,000원 이때 조금 일부 줄이고. 아시겠죠, 어머니? 예. 그리고 나서 보호예수 물량 이거 체크하고 이거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중장기로 보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네, 지금은 보유 의견 주셨고요. 45,000원쯤 반등 시 비중 줄이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전화 상담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정재현 의원님, 오후장은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짧게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주말 앞두고 있으니까 무리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시장이 되게 힘든데 지금 하단 자막에 좀 나가고 있을 거예요. 저게 검색에 다 길게 검색할 필요가 없어요. 주식 잔소리 이렇게 검색하게 되면 저하고 하채기 위원인 둘이 있어요. 그 있는데 거기서 시장 얘기나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드릴 거예요. 지금 상당히 좀 혼자 하기가 좀 힘드신 분들이나 어리신 분들 많고 특히나 이상한 종목군들 갖고 계시는데 대응 못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조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하단 자막에 그냥 그 주식 잔소리 그걸 검색만 하시면 돼요. 그럼 저희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좀 오셔가지고 조언 좀 받으시고요. 주말 앞두고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설 연휴 있으니까. 그거 관련해서도 다 오프 채팅방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이들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픈 채팅방에서 좀 말씀드릴 테니까 좀 많이 참여해 주시는 의견 주셨고요. 자 하채기 의원님, 다음 주 장은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조금 대응을 하셔라. 아까 제가 방송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이신 분들은 현금 확보를 해가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이따가 방송 끝나고 나서요. 제가 그 라이브 무방을 좀 진행을 좀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 좀 말씀 못 드리니까 거기에 오시면 제가 뭐 시장이라든가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뭐 점심시간 1시간 좀 늦췄다가 좀 종목이라든가 시장 대응 보시고 맛있게 드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니까 들어오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자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이후에도 노란톡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주식잔소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참여 가능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 전무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세 수세 행위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네,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두 분의 잔소리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